저한테는 좀 쉬웠거든요. 바이올린도 쉽고 피아노도 쉽고 발레도 좀 쉬웠고 그때는 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나는 잘해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유명하면 못 나오는 쇼. 네, 깜찍하게 플루티스트 유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온드림 앙상블 특집편의 유일한 플루티스트. 유채연 씨는 아마 본인 입으로 말하기가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2019년도에 프라하의 봄 국제 콩쿠르에서 만 17살의 나이로 17세 때 뭐 하고 있었어요? 17세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피아노 135번 버스 카드 찍고 회수권 자르고 돈 자르던 세대예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종이를 놓고 다녔는데 모르죠? 모르죠?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잖아요. 역대 최연소 플룻 우승자를 모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좀 약간 무하네요. 너무 감사한데 부끄럽죠.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플룻 자체를 12살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런 세계를 먹어버렸어요. 유난히 잘하는 건가요? 제가요? 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12살에 플룻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요. 좀 늦게 시작 좀 됐네요. 네. 저한테는 좀 쉬웠거든요. 바이올린도 쉽고 피아노도 쉽고 발레도 좀 쉬웠고 다 약간 어렸을 때는 대충대충 하니까 쉽게 하다가 이제 플룻을 접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거. 근데 어떤 점이 어려워서 싫지 않고 도전 과제로 느껴진 것 같아요? 어려웠지만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왔어요, 항상. 그래서 그 뿌듯함이 좀 크지 않았나. 왠지 플룻은 어렸을 때 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닌가 봐요? 잘했대는데 그렇게. 잘했어요? 답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뭐 말해도 돼요. 잘했으면 잘했는 거지 뭐. 처음에 조금씩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하자. 그래도 5년은 너무 짧은데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악기에 매달렸었어요. 원래 집이 지방이었는데 지방에서 부산예술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1학년에. 너무 갑자기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구체적인 목표 없이 성공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서울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자퇴를 했었어요. 몇 달 다니다가. 되게 극단적인데. 엄청 극단적이죠? 이랬을 거야. 엄마 저 자퇴할게요. 짐 싸놨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갑자기 성공해야겠다.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가 자존심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자존심의 비밀을. 1등이 돼야 되겠다. 이걸로. 네, 그쵸. 비슷하게. 그건 플룻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플룻.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성공이라는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연주를 하고 뭐 세계 일주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거. 일단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보단. 안 하고 싶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뭘 더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진짜 특이하네. 어떻게 갑자기 그런 목표의식이 저분이 지금 피아노를 중간에 놓은 분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누군가 뭐 이렇게 자극의 대상이 있었다든지? 없었고요. 저는 일단 부산예중을 관파트 전체 1등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때는 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나는 잘해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내가 과연 1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하다가 바다를 보고 자라서 야망을. 바다를 보고 제 하루는 다 악기예요. 지금도요? 일과를 한번 읊어봐요. 한 7시 반이나 8시쯤 일어나서 롱톤이랑 기본기를 한 3-4시간을 해요. 디테일하게 아침 시간에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리허설이 있으면 리허설 가기 전에 30분이나 1시간 전에 그 곡을 좀 더 공부를 한다든지 하고 뭐 리허설이 진행된 다음엔 혹시라도 소리가 막혔을 수 있으니까 다시 롱톤을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곡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곡들, 준비해야 되는 연주곡들 그런 거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새벽에 뭐 일기를 쓴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밤에만 좀 개인 시간 좀 갖는 편이에요. 다 아끼네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연습으로 만들어진 연주자라고 생각해요. 저의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대 위에서 떨지 않는 것. 그 무대 위에서 집중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주에 나만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거 말고는 다 연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도 연습을 뺄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집착해요. 콩쿠르 앞두고는 더 했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 전에도 이미 국제 콩쿠르 몇 번 도전을 했던 때였어가지고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프라하를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전까지. 그래도 가서 배우는 게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갑자기 1등을 했어요.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정말. 근데 본인이 하면서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오히려. 정말 큰 콩쿠르잖아요, 세계적으로. 1차라도 잘하고 이렇게 심사위원 연주자분들께 인사 잘 드리고 그때는 그 상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무대 위에서는 정말 즐겁고 내 연주가 너무 좋고 그랬는데 항상 영상을 보면 아 별로고 이게 어떻게 이 연주가 어떻게 1등 됐지? 약간 다른 분들이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약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동굴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땐. 아, 1등하고 나서요? 네, 아. 그래서 즐기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많은 그 연주자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콩쿠르에 되게 원하던 콩쿠르에 우승하거나 입상한 다음에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본인 연주에 인정을 못해서. 인정을 못해서 원래 하던 것보다 좀 아니요, 못했던 저를 거예요? 연주자로서 인정을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래서 발전하나 보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1등을 했을 때 더 그 화제가 된 거는 이제 유학 경험이 없고 한국에서만 이제 공부를 했던 연주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국내파가 탄생했다. 한국에서만 공부했다는 거. 그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나가서 보니까 뭐 좀 그런 게 느껴졌나요? 우선 프라하를 나가기 전에 국제 콩쿠르를 몇 번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연주를 하시는지, 뭘 추구하시는지,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 다 코멘트를 듣고 고쳐야 될 점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교수님이신 예린 교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레슨을 해주시면서. 제가 딱 하나만 파는 성격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라고 하셨던 그런 티칭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뭘 보라고 하세요? 연주를 일단은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아니면 선생님께서 요즘 고민하고 계셨던 것들 이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예린 선생님이 저희 운드리 망상부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또 학교에서 제자이시기도 하고, 그쵸? 네. 그 전에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의견도 듣고 했을 때는 네. 뭐가 좀 부족했다. 어떤 생각이 뭐 바뀌었다. 이런 점이 뭐가 있어요? 그때도 내성적이긴 했지만 약간 외향적이었나 봐요. 그냥 완전 저돌적으로 악기를 본 거예요. 완전 내가 제일 잘해 약간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당연히 반짝하죠. 그래서 반짝하는 건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고 그런 진지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 근데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너무하다. 17살인데 무슨 비워라. 비워라 그래. 진지 너무하다. 그 이제 탈락하고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 용기인데, 그렇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아주 좋은 과정을 거쳤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성격이죠. 뭐. 성격이죠, 유채연. 네.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선 지금 전 대학원으로 가는 거여서 대학원에 잘 붙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잘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이라고 말을 해. 왜 말을 못해? 솔리스트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니까 지금 보면 약간 되게 독주자 기질이 되게 많은 그런 연주자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후배들도 이제 앞으로 또 들어오고 할 텐데 선배 입장으로 후배들한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 앙상블을 하면은 저랑 다른 이제 연주자분들과 이제 호흡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걸 다 보여줘야 돼. 약간 이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은 솔직히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흔하게.
좀 더 음악에 대한 시야를 좀 넓혀는 거군요. 플룻만 보지 않고. 플룻의 진짜 매력이 뭔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 플룻을 정말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청중의 입장에서? 사람 간의 대화를 하면 나 사실 이랬어. 이런 것 같아요. 오. 조금 더 날카롭고 깊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제가 연주를 보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너무 거예요? 솔직해지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밀 얘기하는 듯한 그러니까 오히려 플룻은 조금 더 외향적이고 내밀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지점을 짚었기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나요? 다음에 뭐라고 채연 씨 연주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봐야겠는데요? 잘 말해야겠네요. 언제 우리 또 가깝게 연주가 있나요? 가서 볼 수 있는? 프라하에서 독주회가 있어요. 아, 콩쿠르 네. 부상으로? 네. 말고는 국제 콩쿠르이지 않을까. 저희가 뭐 유모쇼 시즌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많은 이제 선배들이 유럽의 오케스트라에 많이 나가 있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이미 이제 길을 닦아놨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용기를 얻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더 감사하고 진짜 또 새로운 우리가 플루티스트를 한 명 탄생을 또 계속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케스트라를 하더라도 굉장히 솔리스틱한 또 연주자로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응원하고 또 온딜 망상굴 남은 기간에 연주 있을 때도 잘 부탁드리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